형사로 남을 것인가, 조직의 보스가 될 것인가. 반갑습니다.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 브리미의 개인적 취향을 저격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실시간으로 경험해서인지 저는 홍콩 영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여행을 가도 쇼핑보다는 한자 가득한 간판의 골목길에서 추억에 젖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더 이상 자유로웠던 홍콩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 홍콩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게임, 홍콩 GTA라 불렸던 슬리핑 독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임판 무간도, 느와르지만 주인공이 몸싸움도 잘한다면 형사로 남을 것인가, 조직의 보스가 될 것인가. 한국 느와르의 한 획을 그은 신세계를 기억하십니까? 신세계는 무간도의 짝퉁이라고 욕을 먹긴 했지만 인물 구성의 짜임새와 한국적인 감성을 섞어 관객 수 500만을 동원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잠입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잠입수사물이 있지만 지독하고 처절한 면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이 두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경찰로서의 사명감의 대립, 주변 인물과 속고 속이는 심리전, 자연스럽게 서스펜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미요소입니다. 특히 무간도는 홍콩의 정취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단비 같은 영화였습니다. 슬리핑 독스는 신세계, 무간도와 마찬가지로 잠입수사를 바탕으로 한 게임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삼합회에 잠입한 경찰 웨이 쉔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웨이 쉔은 홍콩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캐릭터로 이미 성장 과정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방인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킬빌의 오랜 이시가 야쿠자 보스가 됐지만 혈통 문제로 곤란을 겪던 곳과 비슷한 설정입니다. 영어를 잘 써야만 하는 주인공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주기 위함이 근본적 이유겠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자유로웠던 예전 홍콩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보입니다. 갈등을 통해 조직에 섞여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의 홍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뉜 슬리핑 독스의 배경은 제각기 특색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이 다른 4종류의 홍콩 영화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요즘 먹방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야시장의 모습이나 휘황찬란한 마천루의 모습,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을 빈민가의 모습 등 화려함과 빈곤이 섞인 홍콩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네온사인이 질비한 밤의 거리를 누비다 보면 진짜 홍콩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배경의 연속으로 까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진행 시스템 부분 역시 홍콩 느와르의 맛을 보여줍니다. 슬리핑 독스는 경험치를 통한 독특한 성장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험치는 3합회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얻는 3합회 경험치와 경찰 임무를 통한 경찰 경험치가 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거기에 인지도와 비슷한 유명도 레벨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격 방식입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홍콩을 배경으로 해서인지 GTA나 다른 오픈월드형 게임과는 다르게 총기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홍콩 영화 같은 연출이 가능한 블랙 타임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나 총보다는 역시 격투, 무술 스킬을 올리며 적들을 공략하는 방식이 무술 매니아인 제게는 딱이었습니다. 사물을 활용한 액션 역시 화끈합니다. 또한 레벨이 오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면 도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점은 거의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취향을 좀 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장에 따라 취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격 모션 등이 달라지는 면도 홍콩 영화 매니아에게는 딱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옹박 의상이나 이소룡의 옷을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특정 조건을 완료해야 얻을 수 있는 복장들은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무기 또한 일반 게임처럼 상점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들에게 탈취를 해 얻을 수 있어 긴장감을 더해줬습니다. 전투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증이 잘 돼 있어서 칼을 들고 있는 적에게 무턱대고 덤비다가는 찢겨 죽기 일쑤입니다. 스토리 미션 자체가 3화패와 경찰 사이를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넘겨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마치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3화패의 일원으로 잠입을 하는 중이라 빚독촉, 차량 탈취, 현금 수송차 강도 등 범죄에도 손을 대야 합니다. 반대로 CCTV를 통해 범죄 현장을 녹화해 신고하거나 증거 사진을 찍는 등 경찰 작업의 디테일한 면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아르 영화 하면 적절한 반전도 필수 요소죠. 웨이 쉔을 작전에 끌어들이고 진두지휘했던 토마스 펜드류는 사실 3화패 보스인 엉클4와 협력관계였고, 그것을 숨기려고 엉클4를 살해합니다.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웨이 쉔에게 작전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해서 펜드류를 감방에 넣어버립니다. 정의로운 줄 알았던 경찰의 우두머리가 사실 모든 일의 흑막이었던 거죠. 영원한 악도, 선도 없는 혼돈의 세계관, 누아르의 클리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엔딩 부분에 웨이 쉔이 홍콩에 남기로 하자 그를 돕던 여경 제인 탱이 독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쉔이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홍콩을 말하는 거죠? 라고 읊조립니다. 신세계와 무간도의 엔딩이 겹쳐 보이더군요. 음울한 분위기에 열린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게임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WHO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게임만큼 매력적인 매체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적인 영상미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음악적인 요소, 거기에 감상뿐 아니라 직접 컨트롤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예술들을 뛰어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슬리핑 독스는 저에게 홍콩의 감성을 일깨워주고 숨막히는 누아르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홍콩에 살고 있는 현지 친구가 있는데 현 시국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더군요. 자유로운 홍콩,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강자였던 홍콩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의 규제가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역시 암울한 미래를 예측할 것 같습니다. 이상 어퍼컬처 브림이었습니다. 어퍼컬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